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요 정도로 일단은 요 정도만 할게요. 뭐 더 깊게 나갔다가니 진짜로 예외 처리를 다 배워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는 지금 스캐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거 해드리는 거는 주말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들 해보세요 라고 사용 시에 문제점이 혹시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레벨 0번 풀 때는 문제점 안 나와요. 네, 그 이상의 문제점, 그 풀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사용 시 주의사항들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넥스트. 사실 넥스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독립적으로 하나 썼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넥스트는 그 문자 처리하기 한 것들이니까 두 개 다 동시에 한번 처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캐너 테스트.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중에서 마지막 테스트 03번 마지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 자리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캐너 생성하는 거 여러 번 연습하고 있는데 안 까먹겠죠? 스캐너만 쓰세요. 스캐너는 스캐너 뉴 스캐너 시스템 .in 그죠? 그래서 아까 메모리 누수 때문에 클로즈를 미리 좀 해놓고 할게요. 메시지는 메모리하고 여기 사용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미리 언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뭐 처리한다고요? 일단은 문자를 입력하세요. 문자열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쓸게요. 아니야, 더 어렵게 하는 거야? 자,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 받는다고 할까요? 그죠? 두 가지를 입력을 받아볼게요. 어디에다가? 객체에다가 입력을 받아볼게요. person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요. 클래스 person 예요. person에는 이름하고 누구야? 문자열 두 개니까 이렇게 뭐요? 전화번호 phon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person이라는 데이터 모델, 사람이라는 데이터 모델을 이름과 전화번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물론 파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지 마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단지 예시용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이쪽 클래스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알죠?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위에 클래스, 아래 클래스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같은 공간, 같은 파일 안에 있는 것 뿐이지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맞아요? 네. 자, 위에 있는 퍼슨 객체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이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거 결국은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메모리 공간을 내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무슨 변수? 인스턴스 변수. 맞아요?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인스턴스화를 해야지 메모리 공간에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메모리 공간에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고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메인 메서드는 자동으로 해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제공하고 있는 그냥 클래스 하나 파일만 그냥 코드로 존재하는 것 뿐이죠. 맞죠? 네, 내가 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일을 내가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인스턴스와 객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실행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 실행 코드 내에서 먼저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객체 person. 저예요. 저 입력할 거라서. 자, new person. 생성자 존재하죠?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물론 getter setter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저 예제니까 심플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게요. 정상적으로 하면 getter setter 만들었겠죠, 그죠? 너무 이제 번거로 커지니까 오늘은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죠? 여기 그냥 안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이니까 문자열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게요. 그러면은 스캐너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죠. 뭐 하실 거야? 이거야. 뭐 하실 거예요? 응? 두 가지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Next. 미안. next. 그냥 단지 next죠, 그죠? next로 메서드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디다 저장해야 되죠? 여기 있는 name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name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요? person 객체 변수니까 객체를 통해서 여기 있는 name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죠? cho 어디에다가요? cho 안쪽에 있는 누구한테요? name이라는 필드에다가 넣어주세요. 맞죠? 칠이 급하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천천히 치는 거는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그냥 일반 변수, 로컬 변수 썼다가 제가 객체 만들어서 썼으니까 오케이. 뭐 나중에는 자동으로 다 해주거든요, 사실은. 응? 여러분들 나중에는 다 웹에서는 웹이 편한 게 뭐냐면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해줘요. 다 자동으로 해줘요. 그럼 자동으로 해주면 만들 필요 없습니까? 근데 자동으로 해주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캡슐화를 해야지 자동으로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택이지 또 하겠죠? 물음표. 집에서 캡슐화를 해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다 해줘요. 스프링에서는 다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캡슐화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캡슐화가 안 됐으면 자동으로 안 되겠죠, 그죠? 캡슐화 나중에 캡슐화는 뭐 충분히 설명 일단 드리긴 했으니까 지금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줄 거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학습하면 되니까, 그죠? 개발할 때 다시 개념 다시 논의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입력 받으실 거예요?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전화번호 입력 받을게요.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럼 여기서 클로즈 해도 되겠죠, 그죠? 입력 아직 안 했구나. 자, 이거 복사해가지고 또 똑같이 넥스트로 한번 해볼까봐. 근데 똑같이 넥스트로 할까요? 그냥 넥스트 라인으로 할까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어차피 언급했던 거는 이해하시죠, 그죠? 넥스트 라인 늦으면 어차피 문제가 발생할 거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넥스트 두 번 하면 그건 안 해봤으니까 한 번만 해보고 바꾸던지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출력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데이터 출력 그냥 toString으로 할까요? 여기다가 제가 일일이 할까? 예, 일일이 다 할게요. 일일이 다 할게요. 일일이 출력 이름은 뭐고요? 이름에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요 복사 전화번호 그냥 번호라고 할게요. 번호는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있고요. 폰이니까 이렇게 데이터 출력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한번 출력하는 거.
해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뭐 그렇게 많은 문장은 아니죠, 그죠? 좀 더 키워드릴까요? 조금 더 키워드렸습니다. 위에 거는 안 보여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미 치셨으면은 한 번 더 키워줄까? 한 번 더? 자, 점점 이제 찡그리던 눈이 점점 환해졌어. 안 보여가지고 찡그리고 있었는데. 잘 보여요? 예. 자, 실행 해볼게요. 테스트. 자,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 정상적으로 입력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정상적으로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자에 해당하는 거 이름이라니까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그죠? 쏴. 자, 전화번호 정상적인 거 전화번호 넣었어요. 뿅. 우와, 잘 나왔어요? 오, 정상적으로 입력하니까 문제는 없군요. 넥스트 라인도 문제 있었는데, 그죠? 넥스트만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 제가 이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이름을 입력해서 했다는 나는 청하고 이름을 무조건 분리해서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컴퓨터는 아까 그랬잖아요. 토큰 단위로 한다 했으니까 공백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조만 어디로요? 여기는 첫 번째 넥스트 17번에 있는 넥스트 지나가죠? 요놈은 누구를 읽어드린다고요? 앞에 있는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죠, 그죠? 그리고요, 읽어드렸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있죠, 그죠? 메시지가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 대기 상황인데 입력을 해, 이거 대기 중에 있는 놈은 갖고 와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서 출력이 될까요? 그럼 전화번호는 입력도 안 했는데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확인해볼까요? 엔터 빵 때리면 되겠죠? 뿅. 그죠? 원하지 않는 게 처리가 안 되고 끝나버렸는데 아래 문장은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넥스트 라인하고 처리한 거랑 비슷한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넥스트가 잘못한 건 아니고 입력하는 사람이 데이터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지는 않았지만 왜 이렇게 됩니까?를 궁금증을 가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죠? 아까 언급했던 게 이런 원인이 발생했던 이유는 어떤 스트림의 특징이고요. 스트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관장하는 스트림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스트림은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림 검색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개울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반방향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라서 방향성은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특징이에요. 그죠? 우리 길이면은 일방통행길 한쪽으로 물론 거꾸로 가는 놈이 있긴 하지만 일방통행에서는 차를 그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합시다 라는 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개울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쓰긴 했는데 물이 흘러가면 보통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주하는 거 빼놓고 어쨌든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물론 산에서 흘렀던 게 쭉 흘러가지고 바다까지 흘러가듯이 그런 개울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산에서 바다 쪽으로만 흘러가는 단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특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물론 자바판에서 나오는 스트림이 별개로 또 있긴 하지만 지금 말하고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확하게 자바의 IO의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출력의 스트림. 스트림이라는 거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지금 입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저희는 키보드 장치에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게 형성이 되었잖아요. 조금 빨리 말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 했었으니까. 그래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했던 데이터가 스트림을 타고서 전달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스캐너는 우리가 기초 여기서만 사용했을 때 내가 한 개씩 전달한단 말이야. 한 개씩. 지금 제가 들어간 시스템이 있는 기본 바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전달하는 단위. 해당하는 스트림을 타고서 어디까지 컴퓨터 메모리다가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데까지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 전달해주는데 몇 개 하는 거? 바이트 단위로 한 개씩 보내고, 한 개씩 보내고, 한 개씩 보내고, 한 개씩 보낼 거라고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되게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한 번에 쫙 다 보내는 것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출근할 때 교통수단들 뭐 타요? 전 버스 타는데 여러분들 뭐 지하철 타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자가용 타기도 하겠죠, 그죠? 자,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서 한 명씩 타고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스트림이 차가 이동하는 경로니까 어디에요? 길이요. 길 더럽게 막히잖아요. 한 명씩 차 타고 물론 두세 명 더 타기도 하는데 서울로 출근할 때 길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막히니까 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트림도 막힌다고요. 이런 게 빈번하게 계속 많아지면 그리고 비효율적이죠. 에너지 얘도 기름 떼고 얘도 기름 떼고 얘도 기름 떼니까 되게 소비도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고요? 자가용 이용하는 것보다 못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여러 사람 나르죠. 그 다음에 전용차로 있는 데도 물론 그건 좀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로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여행 갈 거예요. 그죠? 뭐 좋은데 주말에 내일 어디 갈 거야? 여기 어디 부산 갈까요? 부산 버스로 갈 거니까 그지?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합하라고 하면 어디로 집합해요? 서울 버스 타야 되는데 서울역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 기차 타고 갈게요. 서울역으로 집합합시다. 기차를 타고 갑시다. 다른 방법도 있긴 하겠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만납시다. 알아서 오세요. 다 자가용 타고 와. 그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근데 길이 하나야. 길이 딱 하나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차 타고 갑시다. 모여서 한꺼번에 가면은 데이터가 누수도 발생하지 않고 같이 있는지 체크가 되고, 그죠?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 측면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씩 보내면은 비효율적이죠. 물론 근거리 있으면은 빨리빨리 나르면은 되긴 하겠죠. 그죠? 빠르게 또 처리할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데이터가 모이면 한꺼번에 보내는 이런 버스처럼 데이터를 이동을 관장하는 것은 스캐너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동한다고요? 그림 못 그리는데 그냥 컴퓨터 본체예요. 본체 옛날 사람에서 본체를 세워서 안 그리고 누워서 세워. 16비트 컴퓨터부터 제가 사용했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아이고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네. 그다음에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죠. 키보드고요. 이 키보드야. 그죠? 입력 스트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선 연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부에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데이터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가진다? 내 컴퓨터 쪽으로 입력하는 게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지? 그럼 한 개씩 여기다가 보내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일정하게 데이터를 묶어서 옆에다가 놓을걸. 이렇게 박스로 놓고선 여기다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죠? 기차처럼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주는 놈이 있는데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 뭐라고 하냐면 버퍼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한꺼번에 데이터를 실어나누는데 스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놈이 뭐라고요? 이 놈이 버퍼입니다. 여러분들 버퍼.
여기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 상에서도 그렇고 뭐 인터넷 상에서도 그렇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히나 원거리에서 근거리보다 원거리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럼 꽉 찼어요. 버퍼가 우리가 40인승 버스야. 그러면 40인이 꽉 차면 먼저 출발해. 그럼 다음 버퍼가 준비. 다른 버스 대절. 다음 대절하면 여러 개. 계속해서 또 출발, 차면 출발. 근데 막 하다 보면은 버스가 다 안 찼는데도 어떻게 우리 그 아침에 버스 타면은 다 안 차도 어쨌든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출발, 오라이, 옛날 오라이. 사람 없어, 오라이. 더 이상 없어, 오라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엔터에 의해서 동작한다고요. 그래서 엔터가 그 사인이라고 버퍼를 이동시키는 사인이 엔터예요, 그러면. 자, 하나만 넣었어. 아이고 다 안 찼는데 낭비긴 한데 어쨌든 그냥 오라이 없어. 지금 일단 없어. 일단 가. 이게 낫겠죠, 그죠? 효율적으로 해서 엔터 그 역할을 엔터를 해서 버퍼가 출발해요. 버퍼가 여기 도착하잖아, 그죠? 버퍼 더 리더가 읽어주는 장치가 버퍼 더 리더인데 버퍼에서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시키는데 버퍼는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탑승시켜요. 우리 버스는 지맘대로 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태워서 데이터를 차근차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입력했던 게 우리가 뭐 이름을 입력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왔는데 이름이 입력이 됐죠, 그죠? 근데 제가 버퍼에다가 어떻게 넣냐면 조 넣고 한 칸 띄고 청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를 빵 때렸단 말이죠. 이게 버퍼에 딱 순차적으로 이게 다 데이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넘어갔어요. 이게 버퍼를 확장시킨 거예요. 버퍼도 리더가 읽어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데 아까 스캐너가 파싱을 해주는데 리더가 읽어주는 게 토큰 단위로 읽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next 했더니 어디까지 읽어줬다고요? 요렇게 이거 next가 이거 공백이 왔구나, 그죠? 이제 됐으니까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데이터만 딱 실어가지고 여기다 내려놨어. 컴퓨터에다가 저장해줬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구분자니까 얘는 이제 건너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버퍼에는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내린 애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다 보니까 다음 문장이 실행하면서 next를 만났잖아요, 그죠? 야, next가 나왔는데 그럼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직 돌려는데 얘네들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버퍼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서 다음 문장에 의해서 얘가 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해당하는 문장에서 처리가 돼서, 그쵸? 버퍼의 첫 번째에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줬고요. 두 번째에서는 내리지 못한 애들을 내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퍼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죠? 내부적으로 버퍼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퍼는 언제 사용하냐면 좀 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버퍼를 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일단은 이해되실까요?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죠? 이거 상식이야. 상식 시간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아까 버퍼링이라고 발생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할 수 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들을 발송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 동영상 시청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라이브로 보거나 그다음에 내거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실행시킬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빠르게 옮겨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얘가 컴퓨터가 느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네트워크 상황에서 플레이를 시켜줘요. 플레이를 시키는 속도하고 버스가 오는 속도가 버스라고 할게요. 버스가 오는 속도가 버스는 한꺼번에 다 가져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 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일정 시간 쭉쭉쭉쭉 빠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동영상 플레이를 하는 것들은 자료는 동영상은 서버에 있어, 저쪽에.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다고 합시다. 그쵸? 춘천에도 저기 있으니까 네이버 센터 있으니까 춘천에 있어서 거기서 있는 동영상을 내가 시청하고 싶은 거야, 서울에서. 그러면은 내일 춘천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와요? 그죠? 인터넷상을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올 거야, 아니에요? 근데 용량이 되게 커. 몇 메가짜리야. 몇 메가 아니 몇 기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상 같은 경우에. 그래 오면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버스 단위로 버스의 용량만큼 한꺼번에 보내요. 여기서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다 풀로 보내겠죠, 그죠? 풀로 보내요. 풀로 보내서 시청을 해요. 플레이하면 버스에 있는 애들을 계속 얘가 내려가지고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서 시청이 되겠죠? 시청이 됩니다. 근데 버스가 막 잘 왔어. 잘 오다가 가끔씩 뭐 같아요?
뭐가 떠? 손가락 제가 돌리고 있는데 화면에 녹화가 안 되니까 저 동글동글동글동글 뭐가 떠요? 버퍼링이 발생하죠, 그죠? 이 버퍼링이라고 하고 있는 게 뭐야? 버스가 늦게 도착하면 플레이되어 있는 거는 버퍼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주고 있겠죠, 그죠? 계속 내려서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버스가 도착했는데 결국 버퍼가 덜 도착했는데 아직 도착하는 속도보다 뭐가 돼요? 플레이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버퍼링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사실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인터넷 속도가 빨랐다가 가끔씩 그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접속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변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버퍼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퍼. 상식적으로 이제 버퍼링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트림이라고 이런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버퍼라는 놈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캐너도 마찬가지야.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있는 거는 버퍼가 없어서 단일 단위로 가긴 해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퍼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있고 여기는 그래서 넥스트나 이런 것들이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들과 파싱해가지고 처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넥스트 라인으로 갈까요? 둘 다 넥스트 라인인 경우. 자, 넥스트 라인인 경우 어디까지 읽어준다고요? 엔터까지 읽어버린다. 버퍼, 여기다 버퍼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it may be 버퍼 all of the 뭐 input 뭐 서칭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또 라인. 어쨌든 라인까지 읽어주는 역할들을 하긴 합니다. 알겠죠? 한번 확인. 어떤 문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인식한다? 라인까지요. 라인이라고 하는 건 구분자는 엔터에 해당하는 라인 세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엔터예요. 엔터 빵.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터미네이티도 안 떴죠? 그죠? 그래서 버퍼가 출발을 했어요. 어디까지요? 제 이름, 공백, 성, 공백, 이름 들어가고 엔터까지 같이 출발하는 엔터도 해당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엔터도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버퍼에 같이 출발해요. 그래서 내릴 때 뭐라고요? 자 먼저 내려봐봐 줄줄줄 하면서 누가요? 버퍼더 리더가 버퍼더 리더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누구까지 내려라 라고요? 버퍼를 비워줘라. 엔터까지 비워줘. 엔터 뒤에는 안 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있는 거 다 비워줘. 찌꺼기까지, 그죠? 찌꺼기라고 하면 될까요? 다 비워졌어요. 버퍼에서 입력된 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로 출발한 버스도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얘가 대기 가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대기가 해버린 거야. 읽을 건데 읽을 게 없네. 읽어라 라고. 읽어라 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야, 뭐 읽을 것도 없는데 읽으라고 하면은 나보러 뭐라고. 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세요. 이거는 이제 내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버퍼더 리더야, 내려라, 데이터 좀 내려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리지 못하고 얘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버스를 빨리 출발시켜야 되겠죠, 그죠? 네, 출발시킬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입력. 아이고. 어쨌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입력했더니 정상 처리됐다, 그죠? 우와.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라인과 넥스트 잘 활용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럼 넥스트 쓰세요? 넥스트 라인 쓰세요? 하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넥스트를 써야 될 때도 있긴 해요. 가끔 어떻게 하냐면요. 한꺼번에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백을 통해서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넥스트를 써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또 이거 그냥 이렇게 썼다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왜요? 앞에 문장에 얘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자를 처리만 넥스트 라인을 한다 치고요. 그러면 앞에가 뭐가 있어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나이는 제가 입력하진 않겠지만 그죠?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볼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는 결국은 숫자로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 여기 거는 저 변수로 그냥 처리할게요. int age는 저 스캐너에서 뭐라고 받으셔야 돼요? 스캐너 점 어디까지요? next int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얘 때문에 문제가 얘도 다시 발생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next 라인도 문제고요, next도 문제인데 next 라인을 쓸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네, 앞에 데이터가 입력하는 명령어, 결국은 메서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엔터를 처리했냐 안 했냐. 앞에 있는 next int가 엔터를 처리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저희가 입력 범위를 구분해서 입력받고 있잖아요. 토큰 단위로 입력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처리해줬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10, 나 10살이야. 엔터 빵. 와, 이름도 입력 안 했는데 넘어가 버리고 전화번호 입력하라네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자, 버퍼에는 10하고 엔터가 같이 넘어갔고요. 첫 번째 next int는 어디까지만 내려줘요? 버퍼드 리더가 네, 10까지만 내려줘요. 버퍼에서 10까지만 내려줘요. 엔터를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네, 엔터를 내려주는 기능이 없다고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엔터가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리더가 어떻게 해요? 왔을 때, 자, 이번에 입력이 어디까지 내려래요? 엔터까지 내려라고. 엔터가 바로 있네? 엔터만 내린 거야.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비어있는 문자로 인식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맞아요? 널일까요? 비어있는 값일까요? 일단 출력해보면 되겠죠? 맞아, 전화번호 맞아. 이거 전화번호니까 입력을 했을 때, 그죠? 이름이 비어있다, 그죠? 널이었으면 널이 체크가 되겠는데, 널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일단 비어있는 값으로 문자일이 없는 문자일이 제공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버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해결 방법이 next 라인이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 주의사항 잘 기억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대응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next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백이 있다면 그게 뒤에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있는 next는 다음에 오는 명령어, 입력되게 하고 있는 입력 명령어가 있으면 입력 명령어에 영향을 미쳐요. 왜요? 버퍼에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에. 버퍼에 찌꺼기가 남기잖아요. 또 뭐요? int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ext line은 다 주의사항이 필요하다고. next line은 뭐야? 내가 입력 요소가 처음 시작하면은 버퍼에 비어있는 버퍼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앞에 다른 어떤 입력 스트림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면 뭐가 문제예요? 거기 있는 입력 스트림에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취해버릴 수 있죠. 그죠? 그게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이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역할들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는 뭐야? 뒤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편법을 한번 해볼게요. 편법은 뭐냐면 남아있는 찌꺼기를 예상하고서 이거 찌꺼기가 예상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뭐 해버려요? 엔터까지 날려주는 기능이 누구라고요? 읽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얘잖아요, 그죠? 얘가 뭘 읽어버려요? 자, 뒤에 있는 어디까지요? 엔터까지 버퍼를 읽어주는 거잖아.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요. 그죠? 읽기만 하죠. 그리고 분석도 해주긴 하죠. 문자로. 근데 뭐 했어요? 제가 저장했어요? 안 했어요? 저장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해도 상관없죠. 리턴이 있지만 내가 안 받아도 된다 했잖아요, 그죠? 메모리에다가 저장은 하진 않았어요. 그럼 출력은 안 되겠죠. 근데 버스에서 내리긴 했어요? 안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버스라고도 부르고 버퍼라고 부를 거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버스에서는 내렸죠. 엔터가 내렸죠. 버스
버스에 이제 비었죠? 데이터 비었죠? 어? 버스에는 데이터 비었죠? 네, 없다고요. 그럼 다음 버스 기다리겠죠? 얘는 다음 버스 기다리겠죠?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편법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숫자 입력하는 거니까 숫자만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빵 때리면 다음 버스 기다린다고 그러죠? 네. 약간 편법이라고 이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버퍼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편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넥스트 라인을 대신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거는 과제입니다. 알겠죠? 집에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다른 방법. 넥스트 라인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넥스트 라인은 혹시 넥스트 라인은 예외가 발생합니까? 넥스트 라인은 혹시 예외가 발생할까요? 예외가 발생할까요? 네, 가능성은 있죠, 그죠? 라인, 그죠? 뭐야? 스캐너가 클로즈가 되면은 발생한대요. 당연하죠, 그죠? 아까 무슨 얘기냐면요. 넥스트 라인 해야 되는데 스캐너 클로즈가 여기 있는데 클로즈가 여기서 발생하면은 더 이상 연결한 이건 스캐너를 클로즈 했다는 얘기는 스트림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력하는 길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끊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준비, 그죠? 요 얘기잖아요, 그죠? 클로즈 구간이 오면은, 그죠? 클로즈 이미 스캐너가 클로즈가 돼버렸네요. 닫아졌네요, 그지? 네, 그래서 그래요. 스캐너에 의해서 이 내부에 스트림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죠? 그 스트림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 거기까지는 하려면 해당하는 구간까지 얘가 감싸서 만약에 클로즈 할 거면 꼭 그 해당하는 구간까지 닫아 주셔야 되겠죠, 그죠? 다 입력하고, 그러니까 다 입력하고 나서 닫아 주시요. 어쨌든 예외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있긴 하네요, 그죠?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뭐야? No line was found. 그러니까 라인을 못 찾았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키보드이기 때문에 라인이 무조건 있을까요? 키보드 장치에서 보내는 거는 무조건 엔터가 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캐너는 키보드로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키보드를 제가 넣어서 그런 거지. 여기다가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치를 연결해서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엔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근데 꼭 엔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랬을 때 no line, 라인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니까 element니까 구성 요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라인 자체도 없을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대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파일 연결해 놓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아래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고려할 사항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버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할 때 이런 스트링과 버퍼, 그다음에 데이터 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언급을 해드렸다. 일단 심플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심플한 건가? 되게 복잡한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거다 나머지 한 시간인데 그럼 이거 말고 그러면 기존 이거는 약간 성능적인 역할에서는 약간 뒤처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언제요? 알고리즘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할 때는 처리 속도가 조금 다소 느려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알고리즘 근데 풀 건 아니잖아요. 언제 풀어요? 시험 문제지 알고리즘 이런 거 해결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한된 시간을 추가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알겠죠? 문제풀이 주말에 할 건데 스캐너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죠? 시간 초과가 발생했으면은 이거를 스트림을 좀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써볼게요 라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죠? 끄덕끄덕이 없네 한 명밖에. 네 알겠습니다.